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MBC 시사토론입니다. 오늘 저희 토론 주제는 터덕이는 전북의 현안 사업입니다.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북의 현안들은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현대조선소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이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전북 현안은 꼬이는지, 정부가 문제인지, 전라북도가 문제인지, 아니면 정치권이 문제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자로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참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전북의 현안 사업이요. 좀처럼 좀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좀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신지 조금 설명을 좀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 대통령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전북 관련 공약을 10개 사업, 31개 세부 과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중에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 관련해서 3개 세부 사업, 그다음에 탄소 관련 세부 사업 1개 해서 4개 정도가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을 보이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거의 답보 상태나 아예 추진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공약 이행률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10%가 겨우 조금 넘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좀 뼈아픈 것은 현대 중공업 예. 군산 조선 가동 중단 문제나 뭐 GM 자동차 폐쇄 문제나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2017년 6월 1일이니까 6월에 된 것이니까 대통령 취임 직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 공약사항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것은 우리 전북의 큰 성장 동력 중에 한 축을 이뤘던 것들이 무너져 버린 것인데, 그것은 이제 없던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있던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차원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또 하나는 크게 좀 꼽자면 제3금융 중심지 문제가 터덕거리고 있는 것들. 아마 이게 이제 내년 대선 지자체 선거에 또 공약으로 아마 다시 등장할 것 같은데, 그건 좀 답답함이 있죠. 그래서 된 것도 거의 없고 그냥 이게 상실감만 키워준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의준 교수님, 어떤 사업들 좀 꼽으시겠습니까? 예, 저는 세부 사업은 이미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가감을 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제 경제학자로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와 같은 많은 것들이 추진이 안 되는 어떤 내면에는 이게 사실 전라북도의 경제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이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전주, 익산, 군산으로 이제 중심적인 경제권이 분리돼 있어서 어떤 최소한 이제 100만 명은 돼야지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그런 통합 경제권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어떤 계속되는 어떤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어저께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들었는데 그 여론조사 문항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어느 경제권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질문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안타깝고, 어찌 보자 보면 전라북도의 문제를 다른 문제로 넘기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도리어 그 문항 중에는 뭐가 들었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전라북도가 좀 더 굳건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가져야 되겠느냐라는 거였는데, 이제 그런 그 다른 경제권에 의존하는 듯한 그런 이제 그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저를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발생시키는, 다시 말해 제3금융 중심지도 그렇고요, 새만금 사업도 그렇고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민 사무처장님은 어떤 사업들이 좀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네, 현안은 앞에서 말씀을 좀 주셨으니까 작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균형발전 전략이라고 해서 323 메가시티 전략을 내놨는데 지금 전라북도 강소형 메가시티라고 얘기를 딱 나왔을 때 저게 뭐지?
어떤 전략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속 시원한 답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 메가시티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내적 발전이 가능한 전략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쩔 수 없이 끼워 넣었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현안들이 제대로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새로운 전략, 어떤 성장 동인들을 통해서 메가시티 전략을 내세울 텐데 지금 여기에 대한 전라북도는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행정수도 이전 배후 거점 도시, 거점 지역이랄지 새만금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수준이 현재 우리 현주소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김 의원님은 제3금융중심지, 현대중업 가동중단 이런 것들을 꼽아주셨고요. 두 분은 전북이 독자적인 발전 전략이나 동력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하나씩 지금부터는 현안 사업 조금 들어가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언급도 나왔는데요. 제3금융중심지 서울, 부산에 이은 전라북도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이 문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지역의 오랜 수건 현안 사업이었는데 지정 안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의준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상황 어떤지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제 그 기금운용본부가 2017년 2월에 이전을 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라북도가 이제 그 기금운용본부의 존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2019년에 금융중심지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와 이제 금융위원회의 어떤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 자체가 보류가 돼 버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류가 된 어떤 사유를 갖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이제 자체적인 금융 중심지 발전 모형을 확보하고 있지를 못하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이 다시 말하자면 기금운용 관련 기관들이 이 지역에 와서 자생적으로 어떤 생존할 만한 여건이 마련돼 있질 않다. 이제 그것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어떤 보류의 사유였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라북도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장단기 전략을 갖다가 이제 마련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가시적인 성과로서 이제 BNY 멜론 같은 스테이트 같은 이제 거대한 세계적인 그 수탁 기관을 갖다 유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금융 네트워크라고 하는 지니 포럼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갈수록 이제 체계화돼 가지고 금융중심지 나름대로의 위상을 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라북도가 이제 전북 금융센터를 갖다가 건립을 갖다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 자신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이제 예전에 한국은행 전북본부하고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의 전략 모형, 발전 모형을 갖다 이제 자산 운영 중심으로 가자라고 예. 한번 제가 주장을 했었고, 이제 그 모델이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김광수 의원님, 과거에도 몇 년 전부터 이런 토론이 좀 있어 왔는데요. 제3 금융중심지 왜 안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데요.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것은 저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언록을 한번 찾아봤어요. 대통령께서 선거 직전에 그러니까 2017년이죠. 3월 달에 전북 도의회 기자실에서 제가 말씀하신 걸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서울과 부산에 이어서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저 문재인이 전북과 함께하려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입니다. 기금운용본부를 근거지로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에 이어 저 문재인이 전북과 함께하려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말을 하죠.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정혜준 교수님께서 자산운용 중심의 어떤 금융 중심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혁신도시 시즌2와 바로 연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공기관들을 다 이전을 했고 그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전을 못했던 공공기관 또 그 추후에 생겨난 공공기관들을 추가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지금 거의 다 임기가 다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즌2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투자공사나 투자공사인가요? 한국투자공사 네. 국부펀드입니다. 네, 거기나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사학연금 또는 뭐 군인연금 뭐 이런 연기금들을 좀 모아놓으면 여기가 그 이런 기금운용 중심의 어떤 제3금융 중심지의 토대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SSBT나 뭐 BNI 멜론은행이나 이미 사무소를 개소를 했단 말이죠. 예. 그것은 기금본의 노력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원리는 돈이 있는 곳에 사람과 물류가 모이게 돼 있거든요. 이 연기금이 지금 거의 작년 6월 말 현재 908조가 돼서 세계 곧 1000조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토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여기에 대통령의 의지가 좀 결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정치권의 무능 분명히 지적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보면은 이 제3금융 중심지에 대해서 서울의 국회의원인 박용진 의원이 왜 다른 데는 인프라 다 마련해 주고 지정을 했는데 왜 여기는 인프라를 먼저 선결 조건으로 내거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누구 뭐 양기대 의원이 또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의원들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감사나 또는 국회 대정부질문이나 이런 데서 좀 적극적이고 제대로 좀 힘을 합쳐서 좀 이 문제를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적지 않았나 이런 것들에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사실은 이제 제가 강력하게 이제 지난 국회에서 주장했던 것이 선 지정하고 나서 인프라 구축해 달라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사실은 서울의 여의도지구나 부산의 문현지구나 다 마찬가지로 금융 중심지 육성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선 지정을 하고. 근데 여기는 이제 먼저 인프라 구축을 하고 나면 지정을 하겠다. 그 좀 말이 안 되는 거라. 예. 한 가지만 딱 더 지적하면 세 번째는 이제 지방정부 지자체 전북도의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제금융센터나 이런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진척이 돼서 이런 것들이 서야 기본적으로 이런 금융인들이 모여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게을렀다. 이거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부, 대통령, 그다음에 정치권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정의중 교수님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일부는 당연히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것이 발생하는 어떤 본질적인 사유가 이제 그 최근에 그 부산이 그 금융허브 금융중심지를 갖다가 이제 굉장히 그 강도 높게 부산 국제금융진흥원까지 만들어가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본인들이 견제해야 할 세력을 전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인천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전라북 금융 중심지라는 건 사실은 경제 중심지라고 거의 동일한 언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라북도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접근 방법을 택하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기반이 취약을 하다 보니 스스로 이제 이렇게 크게 경제 대상으로 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부산과 이제 비견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최근에 이제 그 그린 이제 GCF라 그래가지고 그린 기후 기금을 갖다가 유치하면서 이제 녹색 그 금융 허브로 이제 또 자기네들이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많은 것들이 보면은 결과적으로 금융 중심지라고 하는 것이 지정을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목적은 전라북도의 금융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정부가 지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전라북도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하자면 그 관련 금융기관들이 전라북도에 와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갖춰 나가는 것이 사실은 이제 물론 말씀하시는 거가 제가 뭐 동일하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본질적으로는 예. 그런 기반을 갖춰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렇군요. 통합을 말씀드렸던 예.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어찌 됐든 뭐 아까 이제 정치 무능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뭐 금융위원회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정과 관련해서.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이거에 대한 해법이 정치적 접근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 지금 이제 민주당으로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거의 일당화되면서 예. 이제 원팀 또 다수당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랑 민주당이 함께 공존했을 때보다 어떤 이런 의제, 지역 현안 의제를 국회나 이런 정부와 어떤 협의하고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더더욱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예. 이게 어쨌든 한 당이 독점했던 거에 대한 결과적 측면도 정치적인 구조 속에서는 좀 같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김광수 의원님 뭐 정치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국민의당도 한때는 국민의당에 몸 담으셨고 국민의당도 한때는 이 제3 금융중심지에 대단히 큰 관심, 그다음에 의지, 그다음에 역량을 집중을 했었는데 그때도 조금 어려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달라진 건가요? 어떻습니까? 달라진 것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그때도 이제 용역할 때 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이 연구 용역이나 또 학술 용역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관료들이 어떤 그 사업의 결과에 책임지지 않기 위한 회피성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 용역의 과업 지시서 속에 상당 부분의 결과가 이미 나와 있어요. 예. 예정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제3의 금융 중심지가 타당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용역할 때 이미 금융위원회의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들이 사실이고 또 이제 그것이 부산의 정치권의 반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무언 압박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작용했고 또 관료나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 좀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여전히 현실이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그 기류가 여전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었냐 이렇게 예. 말씀드렸던 게 공약사항이셨고 혁신도 시즌 2를 하셔서 지역의 연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금운용 중심으로 모아놨으면 이게 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대통령 의지가 분명했으면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의지가 이런 것들이 너무 취약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고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다고 보는 거죠. 예, 정의준 교수님 제가 예.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게 그 금융중심지와 관련된 문제를 이제 정치적 접근 방법하고 저는 자꾸 이제 경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반대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 자체가 보면요. 이제 그 전라북도가 가지는 이제 경제적 역량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금융중심지법상의 금융중심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문구를 읽어보면은 사실은 금융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갖다 정부로 받는 그런 구조의 법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전라북도가 과연 서울이나 혹은 부산하고 같은 경제적 역량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느냐라는 것 현실을 갖다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분명히 우리가 그 원하는 것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혹은 아까 말씀하셨던 뭐 KIC 같은 이제 그런 기금운용 기반의 어떤 성장 전략을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기반을 가지고 성장 전략을 취하면서 금융중심지법상에 지원을 해달라는 거는 하여튼 모든 지원을 갖다가 다 해달라는 건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부산하고 부딪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전라북도가 추구하는 것은 기금운용 기반의 전략인데 그거는 사실 뭐냐면 국민의 노후 생활을 갖다가 책임지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금융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몰두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도 야든 뭐 부산이든 뭐 인천이든 서울이든 반대를 할 만한 명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기금운용본 금융중심지 법상의 어떤 지위를 갖다가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물론 그렇게 되면 저도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정치적인 어떤 지역적인 갈등 요인이 굉장히 많으니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김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전방위적인 어떤 금융 지원을 요구하는 금융중심지 법상의 지위보다는 차라리 이제 국민의 어떤 노후를 갖다가 보장하는 그런 금융의 역할에 특화해서 금융 지원을 받는 특화 목적 금융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정책을 갖다가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다른 지역하고도 갈등을 표할 수가 있고 예. 또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의견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그 김광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인 결단, 대통령의 의지를 조금 강조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정 교수님은 지역의 자체적인 역량이 조금 덜 축적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좀 해주고 계신데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외국의 어떤 금융도시의 사례들을 보면 정말 허벌판의 농촌 도시의 금융도시가 만들어진 경우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기금 운용을 중심으로 한 어떤 것들 금융 생태계를 집적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정부의 정책, 정책의 결단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전라북도 자체가 그런 금융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내적 기반들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야 되는 것들이 맞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금융 중심지를 만들어 달라 그러는 것은 이제 어차피 기금본이 이제 전라북도 혁신도시에 왔고 그리고 대통령의 고약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집적을 시켜서 기금운용 중심의 어떤 특화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가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었던 거죠. 우리 전라북도에 그런 기반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반이 좀 만들어지기가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맞죠. 네. 예, 저희 지금 뭐 조금 잘 해결 안 되는 전북의 현안 토론하고 있고요. 예, 금융중심지는 이 정도 하고 조금 다른 소주제로 넘어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현대조선소 가동 중단, 뭐 2017년 7월에 가동이 중단됐는데 여전히 뭐 가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부 관계자나 정부에서 수차례 뭐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 표명은 있었습니다만 진척은 없는 것 같고요. 또 이게 기업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최근에는 조선업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정상화되지 않는가 이런 의문들이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이상민 사무처장님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어떤 상황이신지 좀 이제 뭐 간단하게 앞에 좀 점검을 해보면 사실 이제 2010년도에 어쨌든 1조 4천억을 투자해서 조선소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이제 그 조선업의 어떤 현황들이 2014년부터 나빠지기 시작했고 예. 이제 그게 2016년에 거의 그게 달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현대조선소 여기 가동 중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3월달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대선 때 이제 이걸 꼭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견을 어떤 그 선거 과정 속에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고 예. 그게 이제 공약처럼 되어 버린 거죠. 예. 이제 그랬는데 이제 사실 이제 취임하고 얼마 있다가 가동이 중단되는 폐쇄라고 하는 굉장히 좀 상징적 그런 상황들이 좀 됐었던 거고요.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조선 경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중국의 기술력 부재랄지 이러면서 이제 새롭게 뭐 LNG 선박의 어떤 그 기술이 높은 그런 산업들에 대한 중요성들이 나오면서 이제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최대다, 뭐 이런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조선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가동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는 이제 이런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또 하나 변수가 있었습니다. 2019년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계 어떤 가장 큰 회사가 되는데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대우를 인수한 입장에서 어떤 새로운 어쨌든 경영 전략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조선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한 건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는 그 대우 조선 해양을 인수한 거에 대한 이제 승인 절차를 밟는 게 남아 있고 이제 그랬을 때 인수가 확정이 마무리되었을 때 어떤 그 현대중공업 차원에서의 어떤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군사는 그럼 어떤 위치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기업적 입장에서 아마 판단이 되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향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아지면 여기가 가동될 거다가 아니라 새롭게 재편되는 기업 구조 속에서 군산조선소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대 쪽에서 좀 나와줘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재가동 여부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적 판단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거가 없다 보니까 막연하게 조선 경기가 좋아지니까 재가동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군산 쪽에 좀 물어보니까 어쨌든 신영대 의원이 이제 직을 걸겠다고 얘기했던 게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어쨌든 현대와 접촉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는데 이 부분의 어떤 가시적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이제 기업 전략 속에서 이제 그 전에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부탁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새롭게 재편되는 기업 구조 속에서의 군산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전라북도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뭐랄까 내밀한 접근들 이러면서 실질적인 뭔가 이 대응 전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공공 그런 그 배 이런 것들 선박을 좀 하자든지 이런 아이디어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일단은 여기 주인이 현대이기 때문에 현대의 기업 전략 속에서의 군산의 위치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김광수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문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조선업은 그 2009년 수준 최고 호황을 누렸던 그 수준으로 다시 복원이 됐거든요. 수주 물량도 쌓여 있고 아마 인력 부족 때문에 거의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군산이 뭐 가장 골리앗 크레인도 있고 시설도 가장 현대적인 것이고 여러 가지 유리한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물량이 넘쳐나서 단기적으로 우리 군산조선소의 일부 물량을 배정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현대중공업 잘못하면 이게 또다시 이거 이제 이 조선업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좀 어려워지면 다시 빼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지역 상실감만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좀 또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이 어떤 단기적인 물량 배정이 아니고 이 지금 완전히 조선업 생태계 자체가 군산이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무너진 조선업의 생태계를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또 장기적 또 안정적으로 군산조선소가 회복 방안, 회복될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련돼야 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돼야 되지. 좀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 부사장이 뭐 좀 재가동에 관한 언급을 좀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 단기적으로 물량 좀 찔끔 배정했다 또 빼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지역의 문제만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도 좀 개입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뭐 대통령께서 부탁했는데 안 들어줬다 그러는 대통령이 부탁하면 우리나라 현실은요. 대통령 부탁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안 들어주면 아마 대통령이 좀 무능한 것이죠. 근데 좀 적극적인 의지가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으로 공공의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원의 서남대 문 닫으면서 이제 그쪽에 남원의 서남대 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대 정원을 공공의대를 설립을 하자. 그래서 의료 사각 지역에 파견할 인력, 뭐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 위기에 대처할 인력을 길러내자 이런 취지였는데요. 이것도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공공의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전남의 한전공대와 비교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전공대는 벌써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박탈감을 느끼는 도민도 상당히 많으신데 이 부분 이야기를 좀 정의준 교수님 조금 이야기를 네. 열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공공의대에 대한 의료적인 지식이 크질 않기 때문에 예. 다른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김 의원님 계시지만은 예전에 그 금융 중심지 문제 때문에 이제 금융 관련된 전문 대학원을 갖다가 설립하는 걸 갖다 교육부하고 예, 상의를 연기금 해보면 전문 연기금 대학원. 전문 대학원 예. 이제 명칭은 이제 같은 그런 식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교육부의 태도는 절대 불가였었습니다. 예, 절대 불가. 이 상황에서 그 정원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예, 어떻게 이 상황에서 뭐 학교를 또 만드느냐 예, 그런 이걸 폈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관철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북에 만들겠다는 전북에 건, 만들겠다는 예, 연기금 거였죠. 전문 대학원을 절대 불가였다는 말씀이죠. 절대 예. 불가라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상황을 보니까 한전은 이제 대학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에 더 불가하다고 얘기했던 학부까지 지금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런 것도 있던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연금은 공단이고 한국전력공사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공단과 공사가 이제 자금을 갖다가 사용하는 방식에 이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는 일부 이유가 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학부까지도 만드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학원을 갖다 못 만든다? 그 얘기는 이제 여기 지금 공공의대 설립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지금 인천에서 저기서 지금 공공의대를 갖다 자신들이 만들겠다고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갖다가 지금 하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예.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예전에 토지공사가 이제 진주로 이렇게 빨려나가듯이 잘못하면 이 지역에 이제 서남대학의 인원 때문에 이걸 했던 것이 또 이것도 뭐 정치적 논리에 예. 막 휘둘리면서 예. 이제 정치권에서 굉장히 이제 정신을 차리고 지켜나가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물론 지역의 현안이기도 하지만 국가 전체의 어떤 복지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 의원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뭐 연기금 전문대학원은 결국은 이제 대학원으로 추진하지는 못하고 법 내용들을 약간 수정을 해서 국민연금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력 양성 기관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참 대학원 만들기도 이렇게 힘들고 교육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는데 학부를 만드는 건 이건 거의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학부가 됐어요. 저도 참 이게 어찌 봐야 될지.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의 입장에서는 호남하면 상징성이 광주입니다. 그게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으로부터 대통령 후보나 누가 내려와도 호남하면 먼저 가는 게 광주를 가지 전북은 그냥 곁다리로 돼 있어요. 끼어서 그냥 같이 묻어가는 것. 이제 전북 홀로서기 운동도 뭐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전북 홀로서기를 하려고 하면 전북이 자체적으로 어떤 아까 정혜진 교수님이나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적 성장 동력이나 역량이 있냐 없는 것들이 현실이라고 좀 답답한 것들이 현실인데 지금 전북의 정치력들도 많이 떨어져 있죠. 예. 지난 총선에서 거의 뭐 초선이 되고 당선되고 좀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도 좀 없는 것들도 현실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전북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좀 진지하게 반성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해법을 잘 찾아가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이 의제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하는 대한의사협회 이해관계 집단이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이 상황 속에서 원래 이제 20년 이제 작년 7월 23일이죠. 이때 어쨌든 공공의대를 22년까지 설립하고 정원 4,000명 늘리겠다고 했다가 난리가 난 거지 않습니까? 뭐 그 대학생들 뭐 그런 그 사태까지 좀 갔으니 의대생들.
이제 그러면서 정부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의사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측면 속에서 어쨌든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그 이후에 시점을 언제로 잡아서 이걸 다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어쨌든 조건상 어쨌든 코로나에 대한 일정한 통제의 지점들이 지나가는 어떤 그 시점들을 잘 고려해서 전략들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정치권에서도 그러니까 민주당 차원에서도 집권당에서 뭐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물러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어떤 정치권의 무능 쪽으로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면 그럼 전라북도만 만들어질 거냐가 아니라 뭐 권역별 4개 뭐 이렇게 얘기도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인원 배정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어쨌든 서남대의 정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떤 공공의대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위상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전라북도만 이거 하겠다 뭐 이런 식이면 아니 그렇게 나가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같이 이제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어쨌든 국민들이 절감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도 그거에 대한 필요성들을 정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역의 특성들을 좀 잘 살리는 그런 노력들만 있으면 이건 좀 시기적으로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의대 한 가지만 좀 첨언을 할게요. 팩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 공공의대법을 제가 20대 국회에서 들고 나와서 뭐 열심히 싸웠는데 마지막 제가 법안소위위원, 법안소위 간사까지 하면서 마지막 밀어붙이는데 막바지에 반대를 했던 건 그때 뭐 당 명칭이 새누리당이었나요? 예. 제가. 거기 반대가 아주 극심했죠. 예. 그리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쪽에서 그때 의사협회 회장이 최대집이라고 뭐 예. 태극기 부대였어요. 근데 거기에 강한 반대가 이제 새누리당 쪽에 엎였던 거고. 그래서 아주 결사반대를 해가지고 그래 이제 사실은 법안 소위 부분에서 일정하게 좀 양해만 구해서 통과가 됐으면 이 문제는 좀 쉽게 풀릴 수 있었던 부분인데 막혔던 거죠. 근데 한 가지 좀 제가 팩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그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 이거 하려고 생각도 않고 거의 뭐 이게 뭐 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아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의 상황이었다. 이 말씀만 좀. 예, 역시 뭐 정치적 맥락을 아시니까 정치권의 문제 계속 지적해주고 계시고요. 이성민 처장님은 정부 정책과 발맞춰서 잘 차분히 준비하자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김광수 의원님 계속 문제 제기해주고 계십니다만 정치권, 지역 정치권, 중앙 정부 이런 데의 책임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별도로 논의를 짧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조금. 정치권의 책임이 따갑죠. 근데 이제 어차피 그 정치권의 국회의원들이나 또 단체장들을 뽑아주신 건 또 시민이고 도민이시잖아요. 지난 총선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전 의석이 이제 갔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역에 좀 경쟁 체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도 경쟁을 시켜놔야 좀 재미도 있고 정치를 보는 눈도 좀 새로워지고 그런데 이게 독점을 하게 되면 좀 게을러지죠. 무책임해지죠. 그다음에 이제 서로 문제가 있어서 덮어주다가 또 뭐 부패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네. 사례들을 수없이 지금 지방 정치도 봐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저는 정치권이 시민들께서 저 정의당도 한 분 좀 뽑아주시고 예. 저 미워도 국힘당도 한 번 뽑아주시고 또 뭐 무소속도 좀 뽑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인물이나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좀 투표하는 행태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뭐 그게 쉬워 보이진 않지만 그래야 이제 정치권도 좀 서로 잘하려고 노력도 하고 서로 경쟁도 하고 선의 경쟁도 하고 또 지역의 아젠다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을 초월해서 여러 개 당이 또 힘을 또 모아가는 계기가 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답답한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의준 교수님 오늘은 계속 뭐 지역의 역량 강조해 주셨는데요. 정치권과 이런 현안 사업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보시죠? 합니다. 예. 저는 그 있다고 보는 이유가 아까 무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전북의 역량은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통합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치력입니다. 이 정치권에서 그것을 갖다 해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제가 구체적인 하나의 뭐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입니다만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세계 정제권을 갖다 연결시킬 수 있는 광역 도시철도 설립을 갖다 저는 계속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예. 이게 물적, 인적 자원이 원활히 이렇게 교류가 되질 않으면요. 이 분리된 상태로 조금조금한 난쟁이들끼리 서로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이걸 갖다 연결시키면은 군산의 어떤 수요가 전주로 간다, 일산에 간다. 근데 지금은 안 가요. 저기로 가버립니다. 충청도로 가버리거나 저기 광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걸 갖다가 연결시킬 수 있는 도시 광역철도를 갖다가 광역 도시철도를 갖다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는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는 틀림없이 지역 각 이익단체들의 이익 집단들의 어떤 반대 부딪힐 텐데 그거를 갖다 극복할 수 있는 정치 역량을 가진 어떤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어야말로 그게 아마 전라북도를 갖다가 리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예, 이상민 차장님 거의 뭐 마무리 말씀일 것 같은데요. 정치권 또는 뭐 다른 원인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적인 어떤 발전에 대한 준비 이제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특히나 강소형 메가시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바탕이 되는 건 그런 광역 그런 그 교통망이 제대로 좀 구축이 되는 게 전제되어야 내적 어쨌든 발전 동인들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저쪽으로 공감을 하고요. 내년에 어쨌든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국면이 있고요. 가장 어쨌든 정치적 요구 그리고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점들을 요구하고 올려놓을 수 있는 시기다. 그럼 이런 시기에 그러한 공약 내용들을 어떻게 실질화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새만금도 단계가 지났으니까 그 단계에 맞는 어떤 새로운 지점들 그래서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략적 측면 속에서 국가의 전략적 측면 속에서 갈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의 질과 수준들을 높여내는 그러한 전라북도의 어떤 뒷받침과 정치권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도민들은 따갑게 바라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가 너무 무력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전라북도 정치권의 무력함에 대한 부분들을 좀 크게 좀 느끼고 역할들을 좀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저희 토론 어떻게 지켜보시면서 좀 답답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또 세상이 좀 바뀌어도 전라북도는 왜 항상 제자리 걸음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현 정부 남은 기간 6개월 남짓인데요. 현안 하나라도 해결하고 가기를 정부에게 또 자치단체에게 그리고 정치권에게 주문합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